354번입니다. 자,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불량품이 두 개 있죠.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뭐죠? 자, 우량품이라고 합니다. 불량품의 반대말이 우량품이거든요. 그 말 표현이 어려우니까 우리 쉽게 그냥 정상적인 제품이다. 정상적인 제품이 10개 있고 분량을 우리가 X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낸다. 임의로가 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 번 꺼내고 또다시 한 번 꺼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출. 되겠나요? 자, 통계 파트에 가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있는데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 즉 그러면 자 우량품 정상적인 제품 두 개를 뽑아 달라는 거죠.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2개 중에서 첫 번째 정상 제품을 10개가 있으니까 12 컨비네이션 1분에 하나씩 되니까 그죠? 바로 10이 되겠죠. 12 컨비네이션 1분에 10 컨비네이션 1이 되겠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따라서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즉 확률에 바로 곱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 하나 뽑아냈으니까 카운터를 하나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도 정상의 제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11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죠. 그 중에서 정상 제품 9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11분의 9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 3은 9에 3, 4, 12가 되고요. 2로 약분하면 2는 4, 2, 5, 10이 되죠. 자,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고 22가 되고 분자는 5, 3, 5, 3,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분의 15가 되겠죠. 두 번째 바로 이 정상 제품, 우량품을 뽑는 것은 첫 번째 자, 이 시행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바로 종속 사건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흰공을 끄집어낼 사건은 A, 두 번째 흰공의 사건을 끄집어낼 때 B라고 한다면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PA 곱하기 B가 아니라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바로 종속 사건에 바로 곱셈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런 식을 써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느낌상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355번입니다. 자, 6장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20장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상자 속에 자, 당첨권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현합시다. 따라서 몇 개? 6장이 있고요. 그럼 꽝이 있겠죠. 꽝은 몇 개가 있겠다? 14장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준성이와 경은이가 차례대로 행운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입니다. 첫 번째 시행은 누가 하고요? 바로 준성이가 하고. 자, 그런데 그 뽑은 행운권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비보험 추출이 되겠죠. 두 번째 또 하나 끄집어내는데 두 번째는 누가 한다? 경은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성이도 당첨권을 뽑고 경은이도 당첨권을 뽑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몇 장 중에서 20장 중에서 한 장을 끄집으면은 20 컨비네이션 1분에
당첨권을 뽑아내야 되니까 6장 중에 하나 뽑는 6컨비네이션 1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준성이가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고요. 자, 행운권은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 당첨권은 이제 5장이 되므로 전체 19장 중에서 하나 뽑는 10콤 컨비네이션 1분에 경원이도 당첨권을 뽑아야 되니까 바로 5 컨비네이션 1,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두 번째 뽑는 경은이는 첫 번째 뽑는 이 준성이에 대한 바로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종속 확률이 되는 거죠. 자, 5와 20을 약분하고요. 2와 2로 약분해 버리면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19 곱하기 2, 38이 되고요. 분자가 3이 되어서 바로 확률은 38분의 3. 바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354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56번입니다. 자, 흰 공 1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주머니를 그려서 생각하자는 거죠. 자, 흰 공은 몇 개 있나요? 지금 N개가 있고요. 파란 공이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총 몇 개 있겠습니까? 바로 n 플러스 3개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가벌이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바로 수학적 확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 개씩 꺼낸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은 누가 하고 바로 갑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은 누가 한다? 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흰 공을 꺼내고, 갑은 흰 공을 꺼내고, 을은 파란 공을 꺼내는 확률이 주어졌네요. 이때 모든 n의 값의 합, 그럼 n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바로 비복원 추출. 그러므로 바로 이 두 개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이 행위는 바로 이 각각의 확률은 종속 사건이니까 바로 조건부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처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값은요,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1에서 맞죠? 그러므로 한 개를 끄집어내면 굳이 컨비네이션 쓸 필요 없이 n 플러스 3분의 흰 공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이 하나 줄어들죠. n-1. 그러면 전체 개수도 n 플러스 2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을은 파란 공을 꺼내야 되니까 n 플러스 2개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낸다? 3개 중에 한 개를 끄집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 되는 바로 n의 값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럼 분모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자, 분자는 3n이 되니까 서로 대각선 곱은 같겠네요. 그러므로 n 플러스 3과 n 플러스 2를 1과 곱한 것이고, 자, 3n을 4와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12n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n 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5n이 되죠. 3n, 2n, 5n인데 12n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2n이니까 마이너스 7n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상수항은 3과 2를 곱하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n-1, n-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n의 값은 한 개가 되어도 되고 또는 n의 값은 6개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합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물론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어서 깔끔하게 처리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n은 개수니까 반드시
양수값, 즉 양수값 중에서도 바로 자연수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수, 즉 유리수 같은 것은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인수분해해서 n의 값을 찾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상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 n이 하나는 아니겠지 하고 두 개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이니까 합을 구해도 되지만 자, 이런 문제일수록 n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n은 바로 무엇이 된다? 개수이므로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체크해 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7번입니다. 자, 어떤 자물쇠에 맞는 세개의 열쇠를 포함하여 8개의 열쇠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이 열쇠 세개는 자물쇠와 자, 맞는 열쇠가 되고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된다? 자, 자물쇠와 맞지 않는 열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열쇠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하여 이 자물쇠에 맞는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 확인하는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운만 좋다면 3번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맞나요? 운이 나쁘면 8번을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기서 묻는 것은 5번째에 이 작업이 끝나라고 합니다. 자, 이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면 작업이 끝나는데 5번째 끝나라는 말은 반드시 5번째에는 바로 어떤 열쇠를 선택했어야 된다. 3개 열쇠 중에서 자, 꼭 맞는 열쇠를 선택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5번 만에 오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끝을 내야 되니까 바로 이 5번째에는 반드시 어떤 열쇠, 바로 그 자물쇠와 맞는 열쇠를 선택을 꼭 5번째에 바로 3번째의 맞는 열쇠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회, 2회, 3회, 4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2개의 열쇠만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개의 열쇠는 맞지 않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맞는 열쇠, 두 번째 맞는 열쇠를 찾고 세 번째 찾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5번째 찾아야 되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열쇠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는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찾아주고 마지막에 5번째 맞추면 되겠죠. 이대로 이번에는 자, 맞는 열쇠, 틀린 열쇠, 틀린 열쇠, 맞는 열쇠를 찾은 다음에 맞는 열쇠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이 1회 때는 맞는 열쇠를 모두 다 나열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틀린 열쇠, 맞는 열쇠, 맞는 열쇠, 틀린 열쇠, 틀린 열쇠, 맞는 열쇠, 틀린 열쇠, 맞는 열쇠. 그리고 5번째는 모두 다 맞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틀린 열쇠, 틀린 열쇠, 맞는 열쇠, 맞는 열쇠, 맞는 열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몇 가지로 나오나요? 6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6개의 의미는 바로 1회, 2회, 3회, 4회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문자 기호로 본다면 동그라미 2개와 X 2개죠. 그러면 동그라미 2개와 X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면 4 팩토리얼을 동그라미 두 개 같으니까 2 팩토리얼, x 표시 두 개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누어 주면 4가 약분되니까 3 팩토리얼만 남아서 그 경우가 불리한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오해에 우리가 맞는 열쇠를 찾았다면 이 1회, 2회, 3회, 4회는 방금도 해봤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맞는 열쇠를 몇 번 찾고 두 번 찾고 틀린 열쇠를 몇 번 찾는다? 두 번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해는 반드시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확률에 바로 곱셈 정리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됩니까? 먼저 1회에서 4회까지는 8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하겠죠. 그 4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맞는 열쇠가 바로 3개가 되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틀린 열쇠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1회에서 4회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5회에는 반드시 맞는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여기에서 지금 2개가 빠져나갔죠. 따라서 하나만 남고 여기도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3개만 남겠죠. 그죠? 따라서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바로 맞는 열쇠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위에 것부터 계산해 본다면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3가지고요. 5 컨비네이션 2는 우리 바로 10가지라고 알 수가 있죠. 자, 8 컨비네이션 4는요. 8, 7, 6, 5를 4 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죠. 4, 3, 2,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보시면 4이 얼마가 되고요? 8이 되고 3이 6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모니까 분모에 보시면 지금 2와 5가 10이죠. 10이니까 20과 약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분모에는 7과 4만 남으니까 28이 되고요. 분자는 3만 남겠죠. 따라서 확률이 얼마가 된다? 2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조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 시행은 독립시행이 아니죠. 각각 1회, 2회, 3회, 4회에서의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독립시행은 아니지만 독립시행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시행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회까지 자, 맞는 열쇠 2개 찾고 틀린 열쇠 2개를 찾는데 4회까지니까 일단 8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한다? 4개만 선택해서 맞는 열쇠 2개, 틀린 열쇠 2개를 선택한다. 그 2개씩을 빼주면 전체 4개만 남으니까 4개 중에서 맞는 열쇠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5번째 일이 끝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풀으면 딱 가장 잘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으면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니까 8개 중에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는 또 맞는 열쇠를 골라야 되니까 하나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7개 중에 몇 개를 맞는 열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여기가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럼 세 번째는 틀린 열쇠를 맞지 않는 열쇠를 선택해야 되니까 6개 중에 몇 개, 5개를 선택,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면 되고요. 그러면 틀린 열쇠도 하나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전체는 5개가 되겠죠. 5개 중에서 틀린 열쇠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여기도 하나가 또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전체 4개 중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하나씩 줄어들죠. 자, 우리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요, 맞는 열쇠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8개 중에 3개 맞나요? 틀린 열쇠는 7개 중에 몇 개입니까? 원래 5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 맞는 열쇠니까 6개 중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2개가 되겠죠. 이제는 5개 중에 틀린 열쇠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꼭 자물쇠와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니까 4개가 빠져나갔으니까 4개만 남죠. 따라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이 계산 값을 한번 보세요. 분모는 8, 7, 6, 5, 4로 똑같죠. 분자를 보면요. 3이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죠. 이런 그대로죠. 이 값이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값이 똑같아요. 세 번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맞는 열쇠니까 8분의 3이겠죠. 두 번째 틀렸으면 틀린 열쇠는 7분의 5가 되고 세 번째 또 틀린 열쇠니까 어떻게 되죠? 6분의 4가 되겠죠. 이제 맞는 열쇠니까 5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맞는 열쇠를 골라야 되니까 4분의 1이 된다. 얘도 어때요? 자, 3이 똑같죠? 5가 같고 2와 4가 순서만 바뀌었죠. 이 값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틀린 거는요, 8분의 5겠네요. 두 번째도 틀린 거는 하나 줄어드니까 7분의 4겠죠. 이제 맞는 열쇠니까 6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는 5분의 2가 되고, 마지막은 네 열쇠만 있으니까 4분의 얼마가 됐나? 맞는 열쇠가 하나니까 4분의 1이 됐죠. 얘도 보면요. 3이 여기 있죠. 5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했다? 바로 이렇게 맞는 열쇠 2개와 틀린 열쇠 2개를 바로 순서 있게 배열했죠.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까? 이 네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아니면 네 자리 중에서 누구 X 표시가 2개 들어갈 곳을 선택해도 똑같이 6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동일한 문자 두 문자를 가지고 배열하는 것은 조합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세요. 제일 첫 번째 거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게 몇 개 있다? 전체 6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요령과 비슷하지만 이 문제는 독립시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와 4가 약분, 5와 5가 약분. 자, 3과 2가 곱해서 6으로 약분하고 2, 3은 6, 2, 4, 8이 되니까 분모 남는 것은 4와 7, 28만 남고요. 분자는 모두 다 약분되어서 3만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28분의 3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풀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1회에서 4회 중에서 바로 3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 확률에다가 마지막 이 5번째 반드시 자, 옳은 열쇠, 맞는 열쇠가 나오기 위해서는 8개 중에 1개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4개는 제외시켰으니까 바로 남은 4개 중에 1개라는 것만 조심해서 계산하면 28분의 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8번입니다.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 이길 확률이 0.5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비가 내린다를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비가 내릴 때 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라는 것은 이 경기에서 질 확률은 바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체 확률이 1이 되어야 되니까 0.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기에 이길 확률이 0.5라고 했죠. 그러면 경기의 질 확률은 얼마가 된다? 0.5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5입니다. 0.2. 그러면 비가 내일 올 확률이 얼마다? 0.2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8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팀이 내일 경기에 이길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에 이긴다는 말은 비가 왔을 때 경기에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경기에 이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비가 오고 경기에 이길 확률과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경기를 이길 확률을 각각 덧셈 정리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이긴다는 말은 비 왔을 때도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가 먼저 와야 되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곱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올 확률 0.2. 비 오고 경기에 이긴다는 말이고 여기는 비가 안 왔을 때, 즉 비가 안 올 확률이 0.8이니까 비 안 왔을 때 경기를 이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0.2 곱하기 0.7은 뭐 소수로 되어 있는데 분수로 고쳐도 되고 27, 24니까 바로 0.14가 되겠죠. 소수점 두 자리 만들어주면 되니까 8, 5, 40이니까 소수점 두 자리 만들려면 0.4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0.5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축구팀이 내일 경기에 이길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곱의 법칙을 써야 되고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합의 법칙도 쓰는데 경기가 이긴다는 것은 비가 온다 안 온다에 영향을 받죠. 그죠? 따라서 종속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9번입니다.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은 바로 60%니까 확률로 말하면 0.6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다? 걸어서 간다. 걸어서 간다를 다른 말로 조금 도보로 간다. 이렇게 해볼까요? 걸어간다. 40%니까 0.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대요. 자, 그러면 버스 타고 간 학생은 지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지각한 경우가 이 0.6으로 0.6만큼 중에서 얼마? 20분의 1이 지각을 했으면 지각하지 않은 사람은 20분의 얼마가 되겠다? 19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 중에서는 지각을 한 경우가 얼마라고 하죠? 1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각을 하지 않은 확률은 얼마가 된다? 15분의 1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지각을 했을 경우, 지각을 했을 경우는 바로 버스 타고 지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보로 걸어가서 지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저 버스를 타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지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보로 간 사람 중에서 맞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지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줘야 된다.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지각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버스 타고 일이 끝나지 않았고 지각했다. 이런 식으로 고배 법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도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종속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버스 타고 간 학생이 0.6입니다. 그 중에 지각한 사람은 20분의 1이네요. 도보를 한 사람은 얼마가 되죠? 0.4가 되는데 그 중에 지각한 사람이 1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만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소수와 분수가 있으니까 0.6은 10분의 6 곱하기 20분의 1. 0.4는 10분의 4 곱하기 얼마? 15분의 1로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2, 3은 6, 2, 50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2는 4, 2, 50으로 약분되네요. 그럼 분모가 얼마죠? 100이네요. 100분의 3에다가 여기는 5, 25, 75가 되나요? 75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0과 75의 최소 공배수 750이라고 하지 말고 75를 두 번 하면 얼마 되죠? 150이 되니까 150을 또 두 배 하면 300이 되니까 30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3배니까 9가 되고요. 75는 4배가 되겠죠. 따라서 8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00분의 얼마가 된다? 17이고 17이 소수이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된 기하분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종속 사건에 대한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